네, 안녕하셨습니까?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세세 모음에서 두 번째 50경으로 구성된 중에 두 번째 마하와코 대품입니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름 그대로 대품, 큰 경들이에요. 크고 길고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는 경들인데 그 중에 특히 하긴 시작하는 그 근본교리 등경, 그러니까 외도의 주장경 이렇게 번역되는 이런 경들도 참 좀 교리적으로 워낙이 중요한 경들이었고, 또 뒤에 가가지고 깨사무띠경과 살화경 두 개의 경은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거에 더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무엇냐 하는 것도 두 주간 더 공부를 했었고요. 또 외도경에서는 그 탐진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결점은 작지만 늦게 바랜다, 결점이 크지만 빨리 바랜다, 결점도 크고 바래기도 늦다, 이렇게 탐진치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세 가지가 다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하는 생겨나는 조건의 차이까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죠.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박혜보부님 그 결점이라는 측면, 그래서 결점이 작은데 늦게 바랜다, 결점이 큰데 빨리 바랜다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일단 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가 딱 때려주는 충격은 오히려 작지만 한번 탐이 생겨나면 오래 간다, 늦게 바랜다, 이렇게 말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충격은 큰데, 그러니까 결점이 크다, 충격은 큰데 그 순간만 넘기면 바로 진은 해소가 된다, 그래서 빨리 바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보부님이 그 부분을 빨리 바랜다, 늦게 바랜다를 그 측면보다도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삶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고, 사실 무명이 있는 한 탐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색계 가면은 없어지니까, 그래서 색계, 욕계, 색계까지만 진이 있다. 그러니까 바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은 색계에서는 색계까지만 가면 다 바래요. 표현이 색계를 경계로 없어지고, 탐은 무색계까지를 다 존재하고, 이러니까 진은 그런 측면에서 빨리 바래고 탐은 늦게 바랜다, 요런 이제 이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여간 요런 거 같은데 또 좀 보자 이랬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전반에 걸쳐서, 사실 보통 탐으로 그 탐진치를 대표하는 이유가 중생들의 삶 전체에 걸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탐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런데 진은 거기에 비해서 색계만 극복을 하면, 그래서 우리 공무변처 올라갈 때 이미 저항의 상이 해소가 되는 요 관계에 줄어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에 비해서 진은 빨리 바란다, 그 진의 영역이 그만큼 적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수업 보고에 보면 결점이라는 부분을 주제의 확장으로 표기를 했는데 작업 중 그랬죠.
그 결점이라는 이 용례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공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다가 요 며칠 중 법우님도 정읍까지 상갓집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저도 인제까지 좀 다녀오고 하느라고 작업을 못했는데 이건 조만간 그 작업을 사화자 결정과 관련한 주제의 확장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 가운데에 가능하다면 요 바래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어떤 걸로 보아야 할지 두 가지 달을 대응해도 적용해도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우리 외도경에서도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함께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70번 불선의 뿌리경입니다. 대품에 속한 9번째 경이고요. 이제 오늘 요 하고 나면 이제 이어서 10번째 포살경이 있는데 포살경은 좀 큰 골경만 보면 포살을 주제로 우리가 불교 입문 소유의 강의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략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보는 불선의 뿌리경 70번 경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 불선의 뿌리경 백어부님 불선의 뿌리, 선의 뿌리 이런 표현 우리가 좀 들어보죠. 예.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었죠. 그 불선의 뿌리라고 하면서 그게 탐진치여 망진치여 단지 요런 무엇이 불선의 뿌리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그에 연장된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 경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오늘 보는 경이 그 불선의 뿌리가 무엇다? 그러면 그거에 연장되어 가지고, 즉 불선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삶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제가 교재를 하나 드렸어요. 이 불선의 뿌리경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수업 보고 한 거를 이제 인쇄를 했는데 요거 좀 이따 읽어보겠고요. 한 장을 넘기면 주제의 확장 AN22 꾸살라 물라 선근, 그러니까 선의 뿌리야. 근데 선의 뿌리니까 이건 선근이라고 하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선의 뿌리의 용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 이야기까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드린 교재의 앞장 요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선의 뿌리경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70 기어 불기어 앤드 소진된 심에서 근본경전연구회 181003 이랬어요. 그러니까 18년 10월 3일 날이니까 벌써 4년 전에 강의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불선의 뿌리경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난번 수업을 한번 좀 되짚어보고 경을 읽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0악업에 속하는 기어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이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다. 적절하지 않은 데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말한다. 그리고 십선업에 속하는 불기어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는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적절한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이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교적 기준은 적절한 때에 진실되고 이익되고 법에 맞고 율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 우리 지난번 그 주제의 확장 28번에서 했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나눠드렸죠. 지난주인가? 바르게 말하기 한번 다시 나눠드렸거든요. 뭐 참고로 그 부분 한번 보자면 주제의 확장 28 바르게 말하기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일까? 바르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 1. 5가지 말의 길 1.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 2. 사실이거나 사실 아닌 3. 부드럽거나 거친 4.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5. 자심을 가지거나 내면의 진을 가진 의 형태로 나타나는 맞지마니까야 21번 토배 비유경과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67번 책망경 그리고 두 번째 용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로 나타나는 많은 경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바르게 말하는 방법에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 법회를 할 때는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용례의 측면을 주제의 확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18년도에 공부한 이 공부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두 가지 중에 그죠?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용례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뭐 그래도 뭐 이건 어쨌든 우리 공부가 그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들입니다. 이 두 가지 용례는 1. 적절한 때에 말하고 2. 사실대로 말하고 3. 이익되게 말할 것의 세 가지를 공동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방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배고프님 뭐니 해도 불교 신자들이 배웠다라고 하면 말하는 방법의 기본이 뭐냐? 적절한 때에 사실대로 이익되게 말한다. 요 세 가지라는 거죠. 이외에 맞지마니까야 58 아바야 왕자경에서 부처님은 사실, 정당함, 이익으로 이끔, 사랑스럽고 마음의 듬의 여부에 따라 6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말을 하지 않거나 말하기 위해 적절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거나 말하기 위한 적절한 때. 그리고 이것은 디가니까야 29 정신경과 연계하여 말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의 확장 28번에서 말하고 있고 방금 읽어드린 거를 그 수업 보고에서 이렇게 요약된 그림으로 하나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죠. 배보부님 요거 자, 여기에서 보면 바르게 말하는 법 해가지고 지금 읽은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1. 적절한 때 2. 사실대로 3. 이익되게 말하는 요 기준 위에서 A, B 두 가지의 경우가 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우는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내면의 진 말고 자심을 가질 것 이러고 두 번째는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할 것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르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는 하여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박부부님 바르게 말한다라는 게 말하자면 뭐죠?
바르게 말하는 거. 적절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그건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행위업이라고 하는 게 신업, 구업, 의업이잖아. 신구의 삼업이 다잖아, 그죠? 뭐 그 밑에 의도가 적용할 뿐이고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하는 행위 업하고 말로 하는 행위 업하고 드러나 전달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의업 이렇게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비중은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이냐 이 기준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뭐 수백 번 반복 공부를 해서라도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다. 그 측면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바르게 말하는 법, 요 그림으로 잘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주제를 설명하는 경이 있어서 이번 수업에서 설명하였는데 아쿠살라 무울라 수땅 불선의 뿌리경입니다. 경은 탐진치 아니고 망진치죠. 망진치가 불선의 뿌리이고 그 위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경이 망진치가 불선의 뿌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경들이 말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마치마니까야 9번 정경경에서도 뭐 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불선은 십악업이고 그것의 뿌리가 망진치다. 요렇게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경은 이런 망진치가 불선의 뿌리야. 그러면 그 위에서 몸과 말과 의로 행해지는 업들 그런 가운데에 특별하게 배보부님이 세간적으로 어떤 권력을 가졌다거나 뭐 어떤 뭐 부자라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세상에서 힘 있는 자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 힘 있는 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미치는 영향력이 크겠죠. 힘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한테만 이익되는 어떤 거를 행하려 하고 남들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일을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잖아. 그거 곤란한 일이죠. 요 경은 그 부분에 단지 불선의 뿌리가 망진치여 불선이라는 건 시바법이여 요런 경우를 넘어서 가지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세간적으로 힘 있는 자가 요런 표현 요런 주제가 나타나는 게 이 경에서 특별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하지 않고 경을 읽으면 되게 좀 복잡해. 번역도 되게 힘들었고 좀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지난번 수업하고서 이거를 아주 공들여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간적으로 힘 있는 자가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간적으로 힘 있는 자가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면서도 그런 행위에 대한 지적에 바르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 누가 나에게 그 잘못을 지적했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실수가 있었군요 하고 잘 되짚어 보면서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야 돼. 힘 있는 자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이 이 경의 중심 주제예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걸로 바로 그 부분이야. 자, 그래서 보면
그런 행위에 대한 지적에 바르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에 의해 말해지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덮어두는 거야. 진실 아닌 거, 사실 아닌 거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 이때 이런 사람을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경은 다시 무망무진 무치가 선의 뿌리이고 그 위에서 몸과 말과 의로 행해지는 업들, 그리고 다시 여기 나오죠. 세간적으로 힘있는 자가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 선이 있다. 요거요. 백오부님 좀 전에 힘있는 자였어. 힘있는 자가 앞에처럼 사실 아님에, 그러니까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 안 되는 거죠. 박보부님 그런 사람이 많아요 라고 말한 거죠. 안 된다.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간적으로 힘있는 자가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 선이 있다. 특히 세간적으로 힘있는 자가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행위에 대한 지적에 바르게 대응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은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잘 분별해가지고 사실이면 인정하고 그거 거부하지 않아야지. 앞에 사람처럼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거를 이 사람은 힘 있는 자가 그걸 가지고 나쁘게 행위하는 거니까 사실이 말해질 때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나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은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은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또한 거짓에 의해 말해지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누가 거짓으로 어떤 말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지 않고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사실 아닌 것은 사실 아니라고 드러내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이런 사람을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한편 이 경우에는 소진된 심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보리분법에 속하는 5가지 힘, 즉 오력,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가 소진된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는 자비, 희사,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요거 하여간 4년 전 수업을 하고 정리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보니까 그래도 경의 내용을 요점을 잘 정리한 것 같아서 먼저 좀 읽어드리고 이제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교재로 와서 103쪽입니다. 안구탄하니까야 세세모음의 70번 불선의 뿌리경.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불선의 뿌리가 있다. 어떤 3가지인가? 망이 불선의 뿌리고, 진이 불선의 뿌리고, 치가 불선의 뿌리다. 비구들이여, 망이 있을 때 불선의 뿌리가 있다. 요 말은 망이 곧 불선의 뿌리이기 때문에 망이 있으면 불선의 뿌리가 있는 거고 망이 없으면 불선의 뿌리가 없는 거다. 요거는 망 다음에 불선의 뿌리가
순서적으로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망이 그대로 불선의 뿌리다 이런 의미죠. 바라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군벌이 바라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도 불선이 있다. 이렇게 망의 생김, 망의 인연, 망의 자라남, 망의 조건으로부터도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자, 여기서 하여간 그 앞에서 보았지만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군벌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바라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여서 어떤 방법?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아님에 의한. 그러면 사실일 경우는 뭐예요? 뭐 2600년 전 인도 땅의 그 문화로는 사실로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붙잡아서 체벌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요즘과는 다르니까 일벌백계 하듯이 그렇게 그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시절로 보면 타당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 아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뭐 몰라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실 아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체벌하고 구속하고 박탈하고 비난하고 추방하고 요런 거 불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진이 있을 때 불선의 뿌리가 있다. 진은 불선의 뿌리. 싫어하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군벌이 싫어하고 진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도 불선이 있다. 이렇게 진의 생김, 진의 인연, 진의 자라남, 진의 조건으로부터도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치가 있을 때 불선의 뿌리가 있다. 모르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군벌이 모르고 취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도 불선이 있다. 이렇게 치의 생김, 치의 인연, 치의 자라남, 치의 조건으로부터도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뭐 망진치 그대로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린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았지만 적절한 때에 사실과 이익이라고 하는 그리고 비의 형태로 나오는 법에 맞고 율에 맞고 요렇게 바르게 말하는 두 번째 케이스를 놓고 누가 이렇게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사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내가 힘 있는 자요! 라고 해서 어떤 군벌이 자기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사실 아니게 남을 해칠 때 그런 사람이 그 사실 아니게 몸과 말과 마음 사실 아닌 행위의 과정을 사실 아닌 경우에 대해서 행위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말의 행위도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침으로써 불선이 생기는 이제 요런 사람이 말하자면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적절한 때에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익되지 말하지 않고
법에 맞게 말하지 않고 율에 맞게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요런 힘 있는 자요 라고 자기를 아는 군벌이 사실 아님에 의해서 체벌을 가하고 요런 사람이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요렇게 지금 한 가지를 정의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리는가?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이렇게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군벌이어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당신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체벌을 가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닌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래 할 때 그거를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잘못된 어떤 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그래도 어떡하니 내가 지금 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해야지 뭐 이런 식 사실을 지적받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네. 거짓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어떤 거짓, 사실 아닌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그거를 설명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뭐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린다. 비구들이여 망에서 생긴 악한 불성법들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방향이 예상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마음이 소진됐고 불선업을 지으니까 좋은 데 갈 수 없죠. 진에서 생긴 내지 치에서 생긴 악한 불성법들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방향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세 가지 기생하는 덩굴식물에 의해 공격당해 뒤덮인 살라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달베르기아 나무가 불행을 겪고 재앙을 겪고 불행과 재앙을 함께 겪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망에서 생긴 악한 불성법들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방향이 예상된다. 진에서 생긴 치에서 생긴 악한 불성법들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방향이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불선의 뿌리가 있다. 이 경 제목이 뭐죠? 불선의 뿌리경. 예, 바로 불선의 뿌리경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기생하는 덩굴 식물에 의해 공격당해 이렇게 돼 있죠. 탐진치 세 가지 이렇게 망진치입니다. 망진치. 그게 참 입에서 안 고쳐지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선의 뿌리가 있다. 어떤 셋인가? 무망이 선의 뿌리고 무진이 선의 뿌리고 무치가 선의 뿌리다. 비구들이여
무망이 있을 때 선의 뿌리가 있다. 요거 그대로죠. 무망이 그대로 선의 뿌리다. 바라지 않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선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요 중요한 주제.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군벌이 바라지 않고 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도 선이 있다. 이렇게 무망의 생김, 무망의 인연, 무망의 자라남, 무망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무진이 있을 때 선의 뿌리가 있다. 싫어하지 않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선이 있다.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군벌이 싫어하지 않고 진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도 선이 있다. 이렇게 무진의 생김, 무진의 인연, 무진의 자라남, 무진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무치가 있을 때 선의 뿌리가 있다. 모르지 않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선이 있다.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군벌이 모르지 않고 치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도 선이 있다. 이렇게 무치의 생김, 무치의 인연, 무치의 자라남, 무치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네,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특히 힘 있는 자요. 이런 세간적인 힘을 가진 자가 사실 아닌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경에서 제가 볼 때는 참 다른 경과 차별되게 나타나는 주제. 나는 힘 있는 자여서,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군벌이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느냐, 생겨나지 않게 하느냐. 네, 요걸로 불선, 그러니까 불선의 뿌리인 망진치가 이어서 불선으로 연결되는 과정. 선의 뿌리인 무망무진 무치가 선으로 연결되는 과정. 요런 부분을 차별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경에 좀 특별합니다. 무엇 때문에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리는가?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이렇게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군벌이어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으로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거짓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쓴다. 어쨌든 거짓은 배제하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요새 같으면 뭐 공익신고자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속할까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사람에게 비구들이여, 망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르게 말하는 사람, 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의 완성된 형태를 누구로 제시하는 거예요? 아라한으로 제시하는 거죠. 사실 이제 좀 전에 제가 결국은 말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법을 이렇게 중요시 보아야 되는 게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세 가지 업 중에 하나가 구업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이 세 가지 업이 완성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박보부님. 네. 10악업이 있죠. 10선업이 있죠. 10악업은 뭐 둘로 나누는 경우가 없죠. 10선업은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나뉘죠? 공덕이 되는 것과 넘어선 거. 그래서 이제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황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아직 하늘에도 태어나지 못한 인간으로의 삶이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10악업을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자.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이래가지고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는 하지만 10선업, 공덕을 가져오는 이런 10선업을 우리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러한 10선업이 그 번뇌의 영향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10선업의 두 번째가 있는 거죠. 바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10선업이 있다고. 그럼 아라한은 공덕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거죠. 번뇌를 넘어섰고, 그래서 더 이상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무위의 삶을, 그러니까 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럴 때 그러한 아라한이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요게 뭐예요? 아라한도 그대로 신업, 구업, 의업을 짓는 거잖아. 다만 그 업의 가치가, 업의 수준이 번뇌의 영향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업이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10선업이 번뇌의 영향에 있는 것도 있지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삶, 그 10선업도 있다. 요런 이해를 하고 보면 이제 요 부분은 그대로 뭐 이해에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자, 그의 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이게 박보부님, 그럼 이게 말을 잘하면 아라한 된다? 요런 말씀은 아닌 거죠. 잘 수행이 완성돼서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의 말은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그런 업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맞습니다. 왜 열애인가 할 때도 그렇게 나오죠.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대로 말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삶.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하고 싶은 거야. 요것도 또 읽다 보면 말만 잘하면 아라한 되나 봐. 요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아라한이 되었을 때 그 아라한의 삶. 그래서 그야말로 아라한이 그래요. 아라한의 해탈된 삶이, 그 해탈된 삶이 그대로 말로 표현될 때는 해탈된 구업을 짓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적절한데 바르게 말하는 사람의 끝을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 아라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진에서 생긴 내지 완전히 열반한다. 치에서 생긴 내지 완전히 열반한다. 뭐 반복이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세 가지 기생하는 덩굴 식물에 의해 공격당해 뒤덮인 살라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발베르기아 나무가 있다. 그때 사람이 괭이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여기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세 가지, 망진치? 네, 세 가지 기생하는 덩굴 식물은 망진치인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요거 망진치를 뿌리째 뽑는다. 요거죠. 망진치를. 탐진치를 뿌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오나? 아, 그 메커니즘적으로 볼 때 망진치가 뿌리 뽑히려면 탐진치가 남아있으면 안 뿌리 뽑히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래가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완전히 부서져야 가능한 거야. 네. 번뇌가 완전히 해소돼야 가능한 거고, 뭐 그런 맥락으로 연결돼서 보면 되고, 여기서는 일단 탐진치가 아니라 망진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 즉 망진치를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를 자른 뒤에 파헤칠 것이다. 파헤친 뒤에 뿌리들 심지어 잔뿌리마저 뽑아 올릴 것이다.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을 조각조각 쪼갤 것이다. 조각조각 쪼갠 뒤에 산산조각 낼 것이다. 산산조각 낸 뒤에 파편으로 만들 것이다. 파편으로 만든 뒤에 바람과 열로 건조시킬 것이다. 바람과 열로 건조시킨 뒤에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운 뒤에 고운 재로 만들 것이다. 고운 재로 만든 뒤에 강한 바람에 날리거나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은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 망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진에서 생긴 치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선의 뿌리가 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또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공부의 위치가 부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탐진치를, 망진치를 부수고 아라한댄다. 그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깨닫는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아라한 이러면 뭐 성문 아라한 이러면서 낮게 보고 그러는데 부처님한테는 그 아라한 이상이 없어. 그죠? 스승 없는 아라한으로의 부처님이 계실 뿐이지 그도 아라한이잖아.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망진치를 또 탐진치를 부순다.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막 쪼개고 들어가서 얼마만큼 흔적도 없이 해소하느냐 라는 요 부분을 이 경에서도 요 경뿐만 아니라 이제 요런 비유로 나오는 경이 몇 개 있죠. 유사한 경들이 보면은 참 이래.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를 자른 뒤에 파헤칠 것이다.
파헤친 뒤에 뿌리들, 심지어 잔뿌리마저 뽑아 올릴 것이다.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식물을 조각조각 쪼갤 것이다. 조각조각 쪼갠 뒤에 산산조각 낼 것이다. 산산조각 낸 뒤에 파편으로 만들 것이다. 파편으로 만든 뒤에 바람과 열로 건조시킬 것이다. 바람과 열로 건조시킨 뒤에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운 뒤에 고운 재로 만들 것이다. 고운 재로 만든 뒤에 강한 바람에 날리거나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낼 것이다. 이 정도 정말 완전하게 제거하는 이런 일이 완성되어야 아라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 깨달음의 경지를 낮추어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정말 요만큼의 잔재도 남지 않도록 완전한 해결. 이런 부분을 이제 요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70번 불선의 뿌리경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생각에 오늘 71번 경까지 좀 후다닥 마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진도도 급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싶어가지고, 오늘 본 경이 불선의 뿌리경이잖아요. 그래서 불선의 뿌리, 선의 뿌리, 이런 뿌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참에 제가 후살라 무울라 선근 선의 뿌리라는 요 단어를 포함하는 용례들을 좀 봤어요. 선근만 찾으면 불선은 앞에 아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꾸살라 물라가 검색되면 아꾸살라 물라는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꾸살라 물라라는 용어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모두 6개의 경이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첫째가 디가니까야 33번이면 합성경이죠. 그 합성경의 3가지로 구성된 법들에서 보면 띠니 아꾸살라 물라니, 로고 아꾸살라 물랑, 도소 아꾸살라 물랑, 모호 아꾸살라 물랑 해서 3가지 불선의 뿌리가 있다. 망이, 진이, 치가 불선의 뿌리다.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딱 제시되는 거죠. 이어서 띠니 꾸살라 물라니 라고 해서 3가지 선의 뿌리가 있다. 무망이 선의 뿌리고, 무진이 선의 뿌리고, 무치가 선의 뿌리다. 아주 간략하게 요거 이렇게 제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례로는요, 디가니까야 34번 십상경이에요. 요 합성경하고 십상경은 사실은 2개의 경이 교리 요약집과도 같은 경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언제든 또 때가 되면 요 합성경과 십상경, 요거 제가 작은 책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 있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좀 새로 해가지고 만들고, 사실은 이 교리 요약집과도 같은 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우리가 공부가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수행지도까지 이래 됐기 때문에 합성경과 십상경을 쭉쭉 읽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든 좀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때 합성경, 십상경 공부를 하면 정말 니카야를 포괄해가지고 어떤 요점적인 주제들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용례는 34번 십상경 중에 3가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3가지 법이 퇴보로 이끕니까? 3가지 불선의 뿌리, 망이라는 불선의 뿌리, 진이라는 불선의 뿌리, 치라는 불선의 뿌리, 이 3가지 법이 퇴보로 이끕니다. 어떤 3가지 법이 진보로 이끕니까? 3가지 선의 뿌리, 무망이라는 선의 뿌리, 무진이라는 선의 뿌리, 무치라는 선의 뿌리, 이 3가지 법이 진보로 이끕니다. 라고 해서
합성경에서는 세 가지 불선의 뿌리, 선의 뿌리가 있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십상경에서는 그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 불선의 뿌리 세 가지는 퇴보로 이끄는 법이다. 선의 뿌리 세 가지는 진보로 이끄는 법이다. 퇴보와 진보, 우리 어제도 좀 살펴봤죠. 하여간 그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요 관점, 세상이 팽창수축 이 개념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 봤는데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 공부라는 게 내 삶이 퇴보로 이끌릴 것인가 진보, 향상으로 이끌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선의 뿌리, 불선의 뿌리가 그 역할이죠. 자, 세 번째 용례는 맞지마니까야 9번 정변경입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무익을 꿰뚫어 알고 무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을 꿰뚫어 알고 유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도반들이여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익이고 무엇이 무익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도반들이여 살생이 무익이고 투도가 무익이고 사음이 무익이고 망어가 무익이고 양설이 무익이고 악구가 무익이고 기어가 무익이고 간탐이 무익이고 진해가 무익이고 사견이 무익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무익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익의 뿌리입니까? 망이 무익의 뿌리이고 진이 무익의 뿌리이고 치가 무익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무익의 뿌리입니다. 자, 망신치, 무망부진, 무치 앞에 두 개는 그런 용례였죠. 이제 정경경으로 오면 십악업이 무익 불선입니다. 그것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망진치입니다. 이렇게 뿌리 위에 있는 몸통까지를 같이 말하죠.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살생을 삼감이 유익이고 투도를 삼감이 유익이고 사음을 삼감이 유익이고 망어를 삼감이 유익이고 양설을 삼감이 유익이고 악구를 삼감이 유익이고 기어를 삼감이 유익이고 불간탐이 유익이고 부진해가 유익이고 정견이 유익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유익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무망이 유익의 뿌리이고 무진이 유익의 뿌리이고 무치가 유익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유익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무익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무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이렇게 유익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유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그는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도반들이여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깨달음에게로 온 자입니다.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정경경은 여러 방법으로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시되는 정견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례로 갑니다. 17번 상류따 32번 선의 뿌리경이에요. 17번 상류따가 이제 어둠과 존경 상류따죠. 비구들이여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가혹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억눌리고 소진된 심을 가진 대화다따에게 선의 뿌리, 선근은 뿌리 뽑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가혹한 것이고 날카로운 것이고 거친 것이고 위없는 육아 안온의
유가 안온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짧은 경인데 여기서는 왜 이 경의 제목이 선의 뿌리경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어둠과 존경과 명성 요거 가혹해. 그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선의 뿌리경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한테 선의 뿌리가 뽑혔다고? 대화다다. 요 표현이 우리가 지난번에 대화다다와 관련한 용례들을 한번 본 적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 주제의 확장 36번 대화다다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 그 용례를 중심으로 대화됐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었거든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되겠지만, 대화다다가 내가 요 정리 중에 이런 표현을 썼어. 경은 불교 안팎에서 최악의 사람을 지시하는데 불교 밖에서 최악은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마칼리. 마칼리. 네. 마칼리 고살리죠. 네.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불교 밖에서는 결실 없음 아키리아를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 이고 불교 안에서는 누가 있어요? 대화다다죠. 불교 안에서는 대화다다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쭉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선의 뿌리가 있고 불선의 뿌리가 있잖아. 대화다다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 안에서 하여간 최악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 최악이라고 하면 앙굴리말라가 있지 않나? 이래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앙굴리말라는 그 최악스러운 상황에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악의 뿌리를 끊어내고 선의 뿌리에 의해서 부처님을 따라 공부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특별한 경우의 사람이지 최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한테 오기 이전에 최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최악의 사람으로는 대화다다를 말하게 되는데 이 대화다다에 대해서 바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대화다다는 대화다다에게 선의 뿌리, 선근이 뿌리 뽑혔다. 선근이 뿌리 뽑혔다. 무망무진무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이 겹쳐 있는 그 범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망진치라는 불선의 뿌리가 내 안에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무망무진무치라고 하는 선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고. 이게 얼마나 더 강하냐? 얼마만큼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개념 말할 때 장애하고 각지가 힘겨루기 누가 마음을 더 차지하느냐 이렇게 말하듯이 결국은 우리한테도 망진치라는 측면하고 무망무진무치라는 측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망진치가 더 힘을 가지고 나를 이끌면 퇴보할 거고 망진치 없음 무망무진무치가 더 팽창해서 힘을 가지고 나를 이끌면 향상하겠지 뭐. 그지? 요렇게 그지? 법부님도 그럴 거야. 법부님도 항상 망진치에 의해서 살지는 않죠. 항상 무망무진무치에 의해서 살지는 않죠. 이런데 그 중에 대화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처님은 그에게 불선의 뿌리, 그러니까 선의 뿌리가 뿌리 뽑혔다. 이건 뭐야? 무망무진무치라고 하는 이 선의 뿌리가 제로가 돼버렸어. 달리 말하면 그는 망진치만으로 가득 찬 존재가 돼버렸어. 요 얘기죠. 요런 측면.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마칼리 이러지만 안에서는 대화다다
라는 거고, 바로 선의 뿌리경에서 요 표현.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옥눌리고 소진된 심을 가진 대화다따에게 선의 뿌리, 선근은 뿌리 뽑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대화다따가 주인공이다 라는 거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용례는 오늘 공부한 불선의 뿌리경이에요. 충분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용례가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62번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암경인데, 미안하지만 요거 제가 번역하다가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어. 그래서 저기 뭐 여기에 해당하는 일부만 좀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완성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섯의 모음의 62번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암경은 이제 요 관련된 그 불선의 뿌리, 요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안 한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이 사람에게 선법도 불선법도 있다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요거 우리 방금 말한 거죠? 박호분인 분명히 그 선법에 해당하는 망진치 그 연장선, 불선법에 해당하는 거꾸로 불선법에 해당하는 망진치와 그 연장된 거, 선법에 해당하는 무망무진 무치와 그 연장된 거, 이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인지가 차이지. 그래서 부처님 이 사람에게 선법도 불선법도 있다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나중에 그에 대해 이 사람에게 선법들은 사라지고 현재는 불선법들이 있다. 그러나 있다. 요 얘기는 뭐예요? 선법도 불선법도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보면 그 중에 선법, 좋은 법들은 다 없어지고 불선법들만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달라진 상태에서 그래도 부처님이 하나 보는 게 뭐냐 하면, 그러나 뿌리 뽑히지 않은 선근이 있다. 요건 뭐야? 대화다따는 선근이다. 뿌리 뽑혀잖아. 대화다따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뿌리 뽑히지 않은 선근이 있다. 그걸 보신 거야. 그것 때문에 그에게 선으로부터 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 뽑히지 않은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 선근, 그 선으로부터 이제 선이라고 하는 십선업을 짓는 이런 삶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미래에 퇴보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안다. 예를 들면 안 한다요. 깨지지 않았고 썩지 않았고 바람과 열기에 상하지 않았고 씨눈이 잘 유지되었고 안전하게 잘 보관된 씨앗들이 비옥하여 잘 준비된 땅에 심어졌다. 그러면 안 한다요. 그대는 그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고 증장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안 한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이 사람에게 선법도 불선법도 있다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나중에 그에 대해 이 사람에게 선법들은 사라지고 현재는 불선법들이 있다. 그러나 뿌리 뽑히지 않은 선근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에게 선으로부터 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미래에 퇴보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안다. 이렇게도 안 한다요. 열애는 사람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안다. 이렇게도 안 한다요. 열애는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알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안다. 이렇게도 안 한다요. 열애는 미래의 법의 생겨남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안다. 요거 우리 지난주인가 공부하면서 그 부분 보았었죠. 그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미래 상황을 말하는 것도 있다. 본 거 있는데 지난주 본 거 같은데.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는 거야 뭐 당연한데 그 미래 상황에 대해서
미래 상황을 안다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좀 하자. 미래의 끝? 아니. 그거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미래의 법의 생겨남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그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니까 그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법의 생겨남에 대해 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타심통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를걸? 타심통이라는 거는 당신의 마음이 탐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진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어떤 마음이 생겨나 있는가, 요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들, 마음 상태의 조건들에 의해서 그가 요렇게 그의 삶이 진행될 거야. 요렇게 보는 거는 타심통하고는 다르죠. 타심통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이 그럼요. 있으면 탐이 있다, 그럼요. 없으면 없다, 진이 있으면 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안 한다요.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 사람에게 선법도 불선법도 있다 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나중에 그에 대해 이 사람에게 불선법들은 사라지고 현재는 선법들이 있다. 요건 좋은 상황이 된 거죠. 타심통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어쨌든 아니야. 그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타심통에서는 이런 그 미래 상황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미래의 법의 생겨남에 대해 요렇게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아는 이거는 타심통이라고 봐야 한다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되지. 근데 이제 미래의 법이라는 측면은 연결이 안 되지. 네. 현재는 선법들이 있다. 그러나 뿌리 뽑히지 않은 불선근이 있다. 요거 앞에랑 정반대의 경우죠. 그것 때문에 그에게 불선으로부터 불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미래에 퇴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예를 들면 안 한다요. 깨지지 않았고 썩지 않았고 바람과 열기에 상하지 않았고 씨눈이 잘 유지되었고 안전하게 잘 보관된 씨앗들이 넓은 바위에 심어졌다. 그러면 안 한다요. 그대는 그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고 증장하고 풍성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안 한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이 사람에게 선법도 불선법도 있다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나중에 그에 대해 이 사람에게 불선법들은 사라지고 현재는 선법들이 있다. 그러나 뿌리 뽑히지 않은 불선근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에게 불선으로부터 불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미래에 퇴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이렇게도 안 한다요. 열애는 사람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한다. 이렇게도 안 한다요. 열애는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알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한다. 이렇게도 안 한다요. 열애는 미래의 법의 생겨남에 대해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선근, 불선근, 그러니까 선의 뿌리, 불선의 뿌리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불선의 뿌리라는 이 말의 용례로 이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면 다시 안 한다요.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 사람에게 선법도 불선법도 있다 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나중에 그에 대해 이 사람에게 좋은 법은 머리카락을 꿰 만큼도 없고 온전하게 나쁜 불선법들을 갖춘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 그 이후는 아직까지 제가 못했어요. 그 나머지는 약간 완성해가지고 수업복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보면 결국 이제 이 경,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암경이거든요. 이제 이 경에서는 선의 뿌리 그리고 불선의 뿌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이 뭐 보통은 선과 악이 함께한 이런 상태로 살아가죠. 선이 완전히 제거되고 악만 가득 찬 상태가 되면 지옥 이렇게 되는 거고, 악이 완전히 해소되고 선만으로 가득 차면 뭐가 되죠? 선만으로 가득 차면 열반이지. 아, 선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불교 인문 사실 미리 보기 수업할 때 삼법인을 뭐 행과 법 요런 측면으로 보통 말하지만, 그래서 행은 무상 고고, 법은 무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삼법인을 그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 게 고와 고멸, 고와 락의 관점에서 보았잖아. 그랬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세상 중생들의 삶의 영역은 고와 락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느냐 일 뿐이지, 고와 락이 함께 하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행복은 하나도 없고 괴로움만 가득 찬 곳이죠. 그런가 하면 행복이 늘어나가지고 그 끝에 와도 사실은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은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죽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고 윤회하는 괴로움. 그래서 즐거움만으로 100% 존재하는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면 세상 안에는 없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그 윤회의 괴로움조차도 해소된 이 열반이 고의 락의 완성,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그 고와 락이 함께하는 삶의 영역이 중생들의 영역이라고. 이럴 때에 그 사람들마다 얼마만큼씩의 불선의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불선의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만들까? 선의 뿌리의 영향을, 그러니까 선의 뿌리의 영향 위에 선을 행해서 행복을 만들까? 얼마만큼 내 자리가 이런 우리가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내 자리가 여기 있을 거요, 여기 있을 거요, 여기 있을 거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면 뭐 인간의 삶을 대략 한 요 정도를 보자라고 한다면 요 정도에 해당하는 고의 요만큼의 락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 고에는 고의 뿌리가 되는 불선의 뿌리가 있죠. 락의 밑에는 선의 뿌리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불선의 뿌리가 더 힘을 가지는 이쪽 이 방향으로 내 삶이 달라질 거냐. 이렇게 달라지는 걸 뭐라 그래? 퇴보 이러는 거죠. 이게 더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런 비율을 보여주는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진보, 향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더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먼저 요런 관점에서 얼마만큼 선과 악이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로 나를 구성하고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불선을 줄여가고 선을 늘려가는 삶을 살 거냐? 이게 공덕행이고 향상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죠. 이래서 이제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암경에서 이제 섞여 있는 함께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변화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선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을까? 불선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을까? 이런 관점까지를 말하는 게 요경이죠. 요경 제가 이건 지금 다 완성을 못해가지고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박호부님, 이 경의 주인공은 누굴까? 안 나왔어요. 나눠드린 데는 안 나왔는데, 이 경에서는, 이 경은 이제 사실, 아난다 존자하고 어떤 비구의 대화야. 이제 어떤 비구가 아난다 존자한테 질문을 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어떤 비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질문 내용이 아니 부처님께서 대화답다는 어떻게 된다 했죠? 대화답다는 대화답다는 그렇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일겁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대화답다는 이런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아까 그 선의 뿌리경에서도 대화답다는 선의 뿌리가 뿌리 뽑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요 경에서도 이런 사람 중에 보면 선의 뿌리가 뿌리 뽑힌 이런 경우. 근데 요게 이제 대화답다를 말하는 건데 이 경우나 하여간 그 시작 자리에서 어떤 비구가 아난다 존자한테 부처님이 대화답다를 가리켜가지고 그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지옥에 일겁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요. 부처님이 정말로 아주 집중해가지고 대화답다에 대해서 보아 판단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또 가끔씩 나오는 거 있죠. 신이 말해주는 이런 거 있잖아. 신이 알려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요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는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한테 이제 이런 이제 그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암해서 쭉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 경에 중심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결국 대화답다야.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선의 뿌리 또는 불선의 뿌리라는 이 개념이 나타나는 경이 모두 6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앞에 3개는 어땠어요? 그냥 정의죠. 선의 뿌리는 이거, 불선의 뿌리는 이거. 뭐 이렇게 정의되는 거 3개거든. 뒤에 3개 경 중에 하나는 오늘 공부한 불선의 뿌리경, 안구따라니까의 세세 모음의 70번. 오늘 공부한 이 경에는 힘 있는 자, 뭐 요런 측면에서 좀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대화답다라는 존재는 안 나타나죠. 그런데 요거 말고 2개의 경이 더 있는데 그 2개의 경이 뭐냐면 하나는 17번 상류다 32번 선의 뿌리경. 여기에서 대화답다에게 선의 뿌리는 뿌리 뽑혔다. 요런 부처님 말씀을 하시잖아. 그리고는 지금 말씀드리는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62번 사람의 기능에 대한 암경. 여기에서도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대화답다가 이렇다.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 정말로 대화답다를 잘 보셔가지고
부처님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신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서도 그 중심은 결국 선의 뿌리가 뿌리 뽑힌 이 대화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모두 6개의 용례경 중에 3개는 정의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 정의 위에서, 그죠? 이 정의 위에서 이어지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3개의 이어지는 주제 가운데 2개의 경이 말하자면 선의 뿌리가 끊어진, 선의 뿌리가 끊어졌다. 불교 밖에서 말하자면 마칼리 고살라가 최악이지만 불교 안에서 정말로 선의 뿌리가 끊어졌다, 뿌리 뽑혔다라고 말해주는, 요거 우리가 딴 데서 못 보는 거야? 그럼 볼 수가 없지. 선의 뿌리라는 이 용례 자체를 다 봤는데, 그죠? 다 봤다고. 요거 말고 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선의 뿌리와 관련해. 그럴 때 선의 뿌리가 뿌리 뽑힌,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오직 대화다다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얘기는 선의 뿌리라는 관점에서 그 선의 뿌리가 뿌리 뽑혔다라는 건 뭐야? 여기도 지나가 버렸다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설명되는 선의 뿌리라는 개념을 대화다타를 특정지어서 주로 쓰고 있다. 뭐 하나의 경에서는, 오늘 공부한 경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런 점까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선의 뿌리를, 그러니까 선의 뿌리의 용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관점들이 좀 있죠. 예, 요 부분 하여간 제가 시간이 부족해 완성하지 못하고 드렸는데, 나중에 완성해가지고 올려놓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하실 거 있나요?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냐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함께한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